정말로 국어 학습을 많이 하면 수학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124 미린쌤TV의 김민희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과심화 문제지 한번 풀려보고 싶어서 풀렸더니 아이가 맨날 별표치고 모른다고 물어보고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1, 2학년 때 교과심화 안 풀어도 된다. 연산만 해도 충분하다. 교구를 통해서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국어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정말 좋은 내용들인데요. 근데 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디테일한 방법은 소개해주지 않는 걸까요? 정말로 국어 학습을 많이 하면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국어 능력을 어떻게 가늠하면 좋을지, 어떤 스텝으로 우리가 이걸 체킹해서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한 단계도 점핑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3단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3단계를 적용할지 1학년 1학기 1단원 두 가지의 수에 나온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와 서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계단 2칸을 올라가고 지면 계단을 1칸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지우와 서진이가 같은 곳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우가 3번 이기고 1번 졌을 때 지우와 서진이 사이의 계단은 모두 몇 칸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잘 이해되셨죠? 네.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거 바로 문제 읽기 능력입니다. 자, 아이가 제가 지금 보여드릴 모습처럼 문제를 읽는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우와 서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계단 2칸 올라가고 지면 계단을 느끼셨나요? 네. 내가 지금 눈으로 있는 텍스트만 소리내서 내뱉는 걸 신경을 쓰는 아이들은 의미에 맞춰서 호흡을 내뱉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국어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는 독서나 국어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독서할 때 소리내어서 읽기를 좀 시켜보시는 게 좋고요. 그 소리내어서 읽기를 시켜보시면 그 책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도 쉽게 아실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친구들이든 자기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매끄럽게 제가 맨 처음 문제를 읽어드렸을 때처럼 읽지 못한다면 그 책을 어떤 부분마다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 소리내어서 읽기를 통해서 이 문장제의 이해 능력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계단을 올라갈 건데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였죠. 자, 이게 큰 상황이에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기면 2칸 올라가고 지면 1칸 올라가기로 했어요. 이게 가위바위보의 룰이었죠. 요런 상황,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조건인 거죠. 이 상황을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지우랑 서진이가 뭐 한대?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길이의 글에 대해서 요약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아쉬울 때는 국어학습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 무엇을 하기로 했어? 가위바위보 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처음에 이 문제를 어렵다고 했어도 이 아이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국어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는 지우가 3번 이겼고 1번 졌죠. 이걸 반대 의미 해석하면 서진이는 3번 지고 1번 이긴 거죠. 심화 문제는 이렇게 대놓고 지우 3번 이기고 1번 졌어. 서진이는 3번 지고 1번 이겼어. 대놓고 모든 조건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지우의 조건만 보여주고 이 의미에 보이지 않는 함축된 의미, 함축된 조건 너가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해봐. 라는 것이 수학 심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질문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지우가 3번 이겼어. 그럼 서진이는? 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다? 서진이는 몇 번 이긴 거야? 몇 번 진 거야? 선택지를 주면서 또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면 3번 이긴 걸 듣고 3번 졌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정도도 아이가 문장에 나와 있는 그 표면적인 구간만 보고 이런 조건의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캐치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이 정도 단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마지막에 물어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우와 서진이 사이, 바로 이 사이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는 지우와 서진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우, 서진이 빼고 요 가운데에 있는 계단에 수만 세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만약에 지우가 4번째 칸에 서 있고 서진이가 2번째 칸에 서 있으면 그냥 서로 빼기를 해버려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빼고 더하고 하는 이런 경우 문제에서 필요한 정말 수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국어적인 능력이 조건을 해석할 때 잘 발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라는 의미를 알고 4번째, 2번째 서 있으면 가운데 한 칸만 계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1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수학에서 꼭 필요한 국어 능력이 이런 부분에서 발휘가 잘 되어져야 수학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이런 3단계 같은 경우는 독서만 잘한다고 국어 문제집 많이 푼다고 그냥 늘까요? 늘지 않죠. 우리가 글을 읽거나 국어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만 가끔 국어는 그런 것들이 상상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야기를 꾸며본다든지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배우는 글감들은 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드물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수학은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조건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의미의 조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문제집이나 독서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데 도움이 되냐? 일부 도움이 된다. 일부. 하지만 결정타를 주는 이 3단계에 해당해서는 국어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3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를 소리내서 읽게 한다. 두 번째, 문제를 요약해 본다. 세 번째, 문제의 조건 중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조건을 찾아본다.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걸리느냐. 자, 1단계, 2단계까지는 국어적인 의미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건 독서나 국어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시면 되고 3단계에서 걸리는 거는 이거는 수학 문제를 좀 더 경험을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6세, 7세, 8세, 9세 국어만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는 이런 오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문제의 이해 능력을 판단하는 3단계를 소개해 드렸어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초등학교 3, 4학년 중에서도 이 문장제가 조금만 길어져도 헤매이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 단계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